제가 라인을 이렇게 여러 개 그려봤습니다. 필렛, 반지름 10mm,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네요. 근데 저는 여기 다 주고 싶은데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필렛, 반지름 10mm, 그리고 여기 옵션에 보시면 멀티플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중이란 뜻이죠. 자, 멀티플. 자, 한 번, 두 번, 어떤가요? 계속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엔터 할 때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50,50, 골뱅이 50,50으로 그렸습니다. 필렛. 자,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내가 클릭한 모서리만 반지름이 돌아가죠. 그죠? 다시 봅니다. 필렛. 자, 옵션에 보면 폴리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선이요. 자, 그리고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전부 다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사각형 명령어인데 여기에 필렛이 있습니다. 반지름 10mm. 자, 클릭하고 골뱅이 50,50, 모서리가 다 동글동글하게 한 상태로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명령어 안에 필렛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챔퍼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야 될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냅니다. 그럼 값을 어떻게 취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거리. 이해되시나요? 거리 두 개를 입력하면 돼요. 요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리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낼 건데 첫 번째는 일단 거리입니다. 두 번째가 각도입니다. 요걸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챔퍼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챔퍼. 그러면 자, 여기 보시죠. 커런트 챔퍼 디스턴스 1, 디스턴스 2, 거리 1번, 거리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디스턴스하고 앵글 방식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거리 방식입니다. 앵글 방식은 각도 방식이고요. 자, 디스턴스입니다. 첫 번째 거리 10mm, 두 번째 거리 10mm. 자, 첫 번째 선 클릭.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선 클릭. 세 번째 선 클릭. 필렛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모서리를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잘라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챔퍼. 자, 이번에는 앵글 방식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거리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0mm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60도입니다. 첫 번째를 여길 선택할 겁니다. 그럼 이 선과 이렇게 사이 각도로 60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클릭. 여기서부터 10mm 후진하고, 자, 이렇게. 그러면 사이 각도가 60도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앵글 10mm 45도, 10mm 45도. 다시요. 자, 어떤가요? 각도로 해도 똑같이 가능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챔퍼.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폴리라인이 있네요. 클릭. 한 번에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자, 사각형 명령어입니다. 근데 여기 챔퍼가 있죠. 10mm 엔터, 10mm 엔터. 골뱅이 50,50. 어떤가요? 똑같이 챔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폴리건이요. 정다각형입니다. 자, 정다각형도 폴리라인이에요. 자, 폴리곤 명령어입니다. 정다각형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모서리의 개수예요. 자, 보시죠.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하나 그렸고요. 다시 한번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지름이 50인 원을 하나씩 그려보시죠. 자, 폴리곤.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6개.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이 어딘가요? 아니면 모서리로 그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원의 중심. 즉 폴리곤은 이 원의 중심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단어가 어렵습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시크리브드라는 단어가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시크리브드, 즉 안으로 접하다, 내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서큐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알겠지만 인이라는 단어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 안에 들어가는, 내접하는, 서큐 시크리브드는 외접하는. 자, 내접하는. 자, 반지름이 얼마였나요? 50이었죠? 자, 내접하는 육각형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 원의 중심. 이번엔 서큐 시크리브드, 외접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반지름 50. 자, 원에 외접한 거 보이시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원에 내접하던가 외접하던가. 자, 이번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에요. 자, 여기는 변의 길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번엔 제가 원하는 건 한 변의 길이가, 자, 똑같습니다.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 이때 원의 중심이 아니고 엣지요. 모서리를 그려서 정다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랍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끝점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점이요.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두 번째 끝점을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50만큼 0도 방향으로.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아니 둘째 시간에 이런 거 했었어요. 3개 엣지, 4개 엣지, 5개 엣지, 8개 엣지, 9개, 자, 엣지로 10개 엣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부터 십각형까지 그렸을 겁니다. 그죠? 그때 뭘 안 그렸냐면 칠각형을 안 그렸습니다. 칠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컨트롤 1키를 눌렀습니다. 선택해 놓고 얘도 역시 선의 두께를 지정했습니다. 어떤가요? 선의 굵기가 굵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도넛부터 볼까요?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입니다. 자,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안쪽 지름이라네요.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자, 도넛처럼 점이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30. 값이 뒤바뀌었죠? 상관없습니다.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점으로 찍히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은 그냥 말 그대로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려 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mm 짜리로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개를 그려보시죠. 보셨나요? 자, 그 다음 스플라인. 스플라인을 보시면 여기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지금 피트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를 눌러보시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피트 커브입니다. 지금 그리는 게 피트 커브 방식입니다. 이렇게 끝점을 눌러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CV 커브로 그립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가요? 곡선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좀 달라졌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위에는 피트 타입이고 아래는 CV 타입이고 차이점이 뭐냐면 피트 커브는 이렇게 내가 클릭한 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래 CV 커브는 뭐냐면 클릭한 점에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접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게 CV 커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곡선 반경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트 커브와 CV 커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타원을 그릴 겁니다. 엘립스 타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엑시스 축의 엔드 포인트 끝점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을 지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 지정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이요. 자, 여기다 지정해 줬습니다. 타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distance 거리란 얘기죠. to other axis 또 다른 축의 거리,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을 여기 찍었죠? 축의 또 다른 끝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은 이 두 점의 한 가운데, 여기가 중심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타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엘립스. 자, 보시면은 아크가 있고 엘립스 보시면은 이렇게 아크가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아크는 안 쓸 거고 센터만 쓸 겁니다. 센터는 타원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타원의 중심을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다시 끝점 클릭하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했습니다.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내가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절반이죠. 이 지점을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타원의 중심점, 끝점, 끝점. 요건 센터 방식. 끝점, 끝점, 끝점 방식.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정투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시이고 하나는 투상입니다. 위에가 투시고 아래가 투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근감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라도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점 때문에 소실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근감에 의해서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걸 투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실점을 빼버린 겁니다. 소실점을 뺀 게 투상이에요. 그러니까 간은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어떻게 돼요? 한 점으로 모이게 돼요. 이건 투시입니다. 근데 투상은 여기서 소실점을 뺀 거예요. 원근감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똑같은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상입니다. 설계는 원근감을 빼버린 거예요. 원근감을 빼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여기 있는 거리나 여기 있는 거리나 여기 있는 거리가 어떤가요?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이고 있죠. 다만 여기 좌우가 각도가 똑같죠. 그래서 얘를 가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각도가 같은. 자, 나번도 어떤가요?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와 여기 선의 길이가 똑같죠.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똑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도가 어때요? 같아요. 등각 투상입니다. 그런데 라본은 어떤가요? 요 선의 길이와 여기 선의 길이가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소점이 생겨났죠. 네, 요건 이소점 투시입니다. 소점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이소점. 만약에 소점이 하나 있으면 1소점, 세 개 있으면 3소점. 이해되셨나요? 네, 최대 3소점까지 만들어집니다. 4소점은 없어요. 3소점입니다. 1소점, 2소점, 3소점. 자, 답원은 어떤가요? 길이가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근데 각도가 하나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사축 투상 또는 사투상 이렇게 부릅니다. 축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축이 하나 있는 투상.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상면에 이렇게 기울어진 투상면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선의 위치와 여기 있는 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그죠? 근데 투상면에는 같이 그립니다.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 본 거 평화면, 그 다음에 측화면, 자 이렇게 얘 이제 입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선의 위치가 잘못된 거 보이시나요? 선의 위치를 똑같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크기가 어떤가요? 다른 거 보이시죠? 네. 크기도 같게 그리셔야 됩니다. 예를 보시면 돼요. 예를 몇 번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다 중심점 잡아서 이렇게 컴퍼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다 45도 사선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45도 사선의 위치가 어디냐면 정면의 오른쪽 상단점, 바로 여기가 45도 사선의 위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정면의 오른쪽 위쪽 끝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30에 20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입화면의 맨 윗부분, 그 다음 오른쪽 끝부분입니다. 여기에 45도 사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적당히 간격을, 지금은 크기가 없으니까 제가 30mm, 20mm를 줬습니다. 그럼 나오는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얘가 입화면입니다. 그 트림으로 끊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긴 적당히 띄우시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간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리셔도 되고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그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적당입니다. 라인 제가 적당히 쭉 그리는데 여기 45도 사선 만난 지점 있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동일합니다. 등 간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측화면을 볼까요? 옵셋 10mm, 제가 10mm 줬어요. 자, 선 연장하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여기도 10mm가 된다는 뜻이죠. 나머지 트림으로 다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앞에를 그냥 보세요. 입화면이에요. 정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얘가 평화면이죠. 근데 정면에 여기하고 평면에 여기하고 어떤가요? 똑같죠? 두 개의 폭이 똑같아요. 여기 폭과 여기 폭이 어때요? 똑같아요. 다시 보세요. 평면에서 이 두께 있죠? 평면에서 이 두께가 측면에서 이 두께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요. 자, 다시 봅니다. 정면에서 이 높이가 측면에서 이 높이 이해되시나요?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려져야 비로소 정투상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앞에서 보면 정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 아래에서 바라보면 저면, 뒤에서 바라보면 배면. 총 6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꺼졌네. 정면, 배면, 평면, 저면, 우측, 좌측. 이해되셨나요? 총 6개입니다. 앞에서 바라본 거, 뒤에서 바라본 거, 위에서 바라본 거, 밑에서 바라본 거,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 왼쪽에서 바라본 것. 이렇게 해서 총 6군데에서 나온 화면을 그리는데 이 중에 3개만 그리시면 돼요. 정면, 우측, 평면. 3개만 그리시면 되겠고, 상황에 따라서 뭐 정면만 그리실 수도 있고, 정면 우측면만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정면, 좌우측, 평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저면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면까지는 어지간해서 안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요 정도, 기본은 3개입니다. 정면, 우측, 평면. 이렇게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다시 타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제가 타원을 그릴 건데 타원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죠. 언제 타원이 발생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 타원이 발생할까요? 되게 쉬워요. 그 가래떡 썰어 보셨죠? 떡국떡. 그 떡국떡이 타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원 기둥을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0mm. 자, 얘를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 트림. 다시 라인. 자, 여기서 다 끊죠.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러분들도. 자, 중요한 건 45도 자르면 안 돼요. 자, 제가 30도로 바꿨습니다. 라인. 자,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습니다. 트림. 떡국떡 자르듯이 제가 이렇게 어슷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죠. 자, 여기를 쭉 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간점이죠. 자, 얘도 올렸습니다. 자, 속성 맞추기. 바로 여기에 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그려보실까요? 타원입니다. 엘립스, 끝점, 끝점, 끝점. 자, 타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엘립스, 센터, 교차점, 자, 끝점, 끝점. 이렇게 그리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타원 이해되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자, 나머지 다 트림으로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 보시죠. 얘네들은 다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 보시죠. 아크는 점 3개를 무조건 3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점 3개입니다. 무조건 3개예요.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호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점 3개를 입력하면 무조건 3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아크 명령은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보시면 3포인트, 3점을 통과하는 호, 방금 우리가 그린 겁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이란 뜻이고요. 호의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각도. 호의 시작점, 중심점, 호의 길이. 요건 현의 길이입니다. 자, 시작점, 끝점, 각도. 그 다음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근데 여기가 보면 그러니까 센터 중심점이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현의 길이. 근데 요 세 가지가 요 위에 세 개하고 겹칩니다. 첫 번째 입력값이 여기는 스타트이고 여기는 센터이고, 두 번째 입력값이 스타트이지만 여기는 센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겹쳐요. 그래서 우리는 요 6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보시죠. 호의 시작점, 그랬더니 호의 중심점 물어보네요.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똑같이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시작점, 중심점, 각도네요. 애초에 우리가 요 선을 그릴 때 120도로 그렸습니다. 그죠? 자, 시작점, 중심점, 그리고 120도. 1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호가 그려지는 거, 딱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점, 중심점, 랭슨. 이거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가 있고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는요, 호 둘레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호 둘레의 길이. 이거 원둘레 기억하시나요? 원둘레입니다. 둘레로 가는 길이. 현의 길이는요, 호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원둘레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2 파이 r 맞나요? 2 파이 r. 원의 면적은요, 파이 r 제곱이죠. 이렇게요. 파이 표시가 없어서 네. 맞나요? 기억나시나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원둘레는 2 파이 r. 그래서 미분인가 적분할 때, 미분할 때 요 2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원둘레가 된다고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분 첫 시간만 기억해요.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자, 근데 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줄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현악기라는 게 있죠. 그죠? 기타나 뭐 바이올린이나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 줄을 묶어서 소리내는 악기들, 이런 거 다 현악기라 그러죠. 호에 양 끝점을 묶은 다음에 일직선으로 딱 연결하면 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근데 여기 아크에서 물어보는 건 일직선상에 바로 이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자, 여기 끝에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대략 86.6이었습니다. 86.6. 제가 86.6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럼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여기다가 86.6. 그러면 호가 이렇게 딱 맞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그 다음에 각도. 우리 120도 썼으니까 120도. 그러면 딱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점, 끝점, 디렉션입니다. 다이렉션,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거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마우스로 방향을 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시작점, 끝점, 자, 반지름. 자, 50.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거꾸로 그리시면 안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어떤가요? 거꾸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클릭한 점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 클릭한 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요. X라인 0도, 90도, 30도, 150도. 이렇게가 중심선입니다. 자, 이 안쪽에 반지름 10일짜리 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록 솟아오를 건데 디귿자 모양으로. 근데 문제는 이 선의 위치가 여기 중심선과 원이 만나는 이 높이로 결정을 합니다.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자의 폭은 6mm입니다. 그러니까 3mm씩 좌우로 옵셋. 자, 특성을 똑같이 맞춰주고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가운데 트림. 다시, 자, 얘는 지우고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특성 역시 맞추고요. 서클 이번엔 지름 파이 9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자, 지우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교차점에 지름 7mm, 파이 7mm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요. 그 다음 옵셋 7의 절반인 3.5mm. 자, 이렇게 좌우로 한 번씩.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특성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 5mm씩 더 옵셋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삭제.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안된다. 여기 가운데 트림으로 끊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트림으로 끊고
다시 필렛.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다시요.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한 군데씩만 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필렛, 다시 트림으로 맞아요.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연결하고, 다시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연결하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데 여기 접한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여기 이거 접하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이 점을 통과하는 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여길 중심으로 22짜리 원을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22짜리 원을 그리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길 통과하고 여길 통과하는 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22 이렇게요. 그럼 여기 교차점이 중심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는 원,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mm. 시작 끝 22mm.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시작 끝 22 엔터. 다시요. 시작 끝 22 엔터. 시작 끝 22 엔터.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려 보시죠.